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 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 도중 주승용, 정청래 두 최고위원이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 주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회의실을 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4.29 재보선 패배의 후유증이 계속되는 느낌인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최주영 오마이뉴스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최주영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새정치연합 최고위원 회의 취재를 했죠? 네네. 오늘 회의가 이종걸 원내대표가 처음 참석하는 자리여서 더 관심이 컸는데 회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어요. 오늘 파행의 발단은 뭐였습니까? 예, 먼저 주승용 최고위원이 그 4.29 재보궐선거 이후에 네. 자신의 그 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한 차례 번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이제 사퇴 번복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퇴를 계속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그동안 이제 원내대표 선거 전까지 네. 그 주최위원이 관련해서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지 않다가 네. 오늘 이제 다시 그 관련해서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직접적으로 사퇴를 지도부 사퇴를 언급하거나 자신이 사퇴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네. 이 당 운영 원칙, 그 패권주의, 뭐 소위 친노 패권주의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당 운영 원칙이 공개, 그리고 공정, 그리고 공평이라는 네.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운영이 돼야 된다. 그래야 패권주의를 끝낼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네. 주승용 최고위원으로서는 이제 그동안 자신이 사퇴하겠다 또는 지도부가 사퇴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던 와중에 이제 그런 시기를 좀 정리하고자 하는 취지로 그 문재인 대표에게 앞으로 당을 이렇게 운영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던 걸로 네. 보여집니다. 아, 그러니까 뭐 지도부 사퇴를 뭐 직접적으로 요구한 건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이 지도부가 당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네네. 얘기를 한 거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해줬는데 그래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뭐 다시 한번 지도부 거취 문제를 꺼낸 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게 네. 그 공정, 공평, 뭐 그 공개 이런 원칙을 이야기에 앞서서 패권주의가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선거에 패배하고 나서도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도 불공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도부의 거취를 다시 거론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네네. 네,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뭐 꼭 사퇴를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자신이 언급했던 그런 패권주의 문제를 다시 한번 네.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어떤 의사는 좀 달랐을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네네. 정청래 최고위원이 근데 바로 주 최고위원의 발언을 비난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간단하게 뭐 앞서서 그 자신의 준비해온 발언하기 전에 앞서서 주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공개, 공정, 공평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퇴를 한다고 하면서 사퇴하지 않는 네. 공갈이 더 문제다. 공갈 치는 게 더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공개, 공정, 공평이라고 이제 그 주승용 최고위원이 말을 하니까 네. 이제 뭐 이 대꾸가 되는 공짜로 이제 대꾸가 되는 이제 공갈이란 말을 이제 거기다 갖다가 쓴 건데요. 네. 그러면서 자중자재하고 단결하는데 협조하는 거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주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자신은 직접적으로 비난을 한 건데 그래서 주 최고위원도 다시 말을 받아서 얘기를 이어나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갈이라는 단어 자체가 네. 그 사실 좀 어감 자체가 상당히 비하하는 어감을 들을 수 있고 또 자신이 그 주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자신이 말하는 공개, 공정, 공평이라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또 이제 네. 공갈이란 말로 이제 약간 희화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주 최고위원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요. 네. 공개 속상에서 이런 말을 듣는 게 치욕적이다. 내가 아무리 무식하다고 해도 그 당원들의 대표인 최고위원에게 그런 공갈이란 말은 할 말이 아니다. 이런 게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의 말을 이제 반박하면서 네. 회의 중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나가면서 이제 사퇴해야 된다. 지도부 나는 사퇴하겠다. 지도부도 사퇴해야 된다는 말을 다시 크게 외치고 나갔고요. 네. 참 이게 공개된 그 정당 최고위 그러니까 지도부들의 회의 자리인데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울 따름인데요. 자, 이 주 최고위원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데 말리는 사람 없었습니까? 문재인 의원이 뭐 이제 자리에 앉아서 그 자신의 뒤로 이렇게 돌아가는 주 최고위원의 손을 잡았는데, 네. 주승용 최고위원은 그 손을 뿌리치고 나갔고요. 문재인 대표와 오영식 최고위원이 네. 문 밖에까지 따라 나가서 만류를 하다가 곧바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강기정 정책위 의장이 끝까지 주 최고위원 옆에서 주 최고위원의 화를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네. 그렇지만 주 최고위원은 이제 회의장으로 최종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최고위원들이 이런 수위의 공격을 주고받는 것, 뭐 이렇게 최고위원이 사퇴하겠다고 하면서 자리에 박차고 나가는 것, 좀 보기 힘든 일인데 그동안 두 최고위원 사이에 쌓였던 감정이 폭발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승용 최고위원의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4.19 재보궐선거 그 결과가 나온 직후 자신은 사퇴를 하려고 한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의원총회 자리에서 그 의원들의 만류로 일단 철회를 한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다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근데 또다시 그 이후에 자기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사퇴를 할 것처럼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은 계속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퇴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네. 또 오늘도 이 사퇴를 이야기하긴 했지만 또 이 최종적으로는 또 사퇴를 확정짓지는 않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지도부 사퇴를 놓고 이 친노 진영 개파 그 친노 패권주의라는 이 비판을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제 그런 주승용 최고위원의 모습이 결국 이 지도부를 흔들려는 모습으로 이제 좀 인식을 한 것 같고요. 네.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이제 주승용 최고위원의 발언을 자신의 SNS 통해서 계속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비판을 하는 건 자유겠죠. 근데 이제 정당에서 내부가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을 밖으로 이렇게 표출하는 게 네. 과연 정당에 좋았던 방식인지는 좀 의문이 있고요. 이날 자리에서도 사실 주승용 최고위원의 사퇴 발언이 사퇴를 하겠다, 사퇴를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정청래 최고위원이 말한 것처럼 공갈을 쳤다라고 하기에는 네. 설령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말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았는지 이렇게 좀 몇 가지 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이전에 이제 각자의 태도 그리고 SNS에 올라온 글들 이런 것들 때문에 감정이 좀 안 좋은 상태였는데 네. 정청래 최고위원이 안 좋은 상태, 그러니까 바싹 말라있는 볏짚 위에 이제 불을 좀 붙인 모양새가 됐습니다. 네, 이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 자체가 참 당혹스러웠을 것 같은데 이 회의 도중에 이 사태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나요? 예, 회의 마치면서요. 우려했던 우리끼리,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이제 정청래 의원의 발언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네. 우리끼리 있는 자리였으면 몰라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했다, 유감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다시 한번 단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회의 끝나고 오늘 이제 어버이날 일정 때문에 외부 일정이 있었는데요. 네. 그 외부 일정에서는 이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 돌아와서 주승용 최고위원과 정청래 최고위원을 만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네. 현재 주승용 최고위원은 연락이 닿고 있지 않습니다. 네, 문 대표가 이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두 최고위원을 만나겠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밖에서 볼 때는 정말 자중질환에 빠진 모습이에요. 새정치연합이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 화살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주 최고위원을 비난한 정 최고위원한테 좀 향하는 그런 모습인데 정 최고위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정 최고위원은 자신이 특별히 사과를 할 만한 일을 한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이 사태 그렇다고 해서 사태를 주승용 최고위원 사퇴를 하라는 뜻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결국 주승용 의원이 광주 선거의 책임 최고위원이었음에도 광주 선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책임진 선거에 패배를 했는데 네. 왜 그 패배를 친노 패권주의로 돌리느냐라는 지적인데요. 일면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근데 그런 지적의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오늘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만큼은 네. 정 최고위원도 일정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승용 최고위원의 전화기 저도 연락을 해봤지만 네네. 꺼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 최고위원의 입장이 따로 나온 게 있나요? 예, 끝나고 나서 이제 회의가 마친 무렵쯤에서 이제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냈는데요. 네. 자신이 결국 이제 당 운영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런 식으로 폭언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패권주의의 모습이다라고 정 최고위원의 발언을 비판을 했고요. 네. 질 수 없는 선거를 져놓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누가 이 당에 힘을 걸겠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사퇴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이제 본인이 사퇴를 하는 것을 이제 확정짓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이 오늘 주 최고위원과 정 최고위원의 공방 그리고 주 최고위원의 사퇴 이걸 보면서 재보선 패배 후폭풍의 단면이다 이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새정치연합이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있었던 상황에 덧붙여서 한 가지 상황을 더 말씀드리면 네. 주승용 최고위원이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제 유승희 최고위원이 발언 순서가 돼서 이제 발언을 하셨는데요. 네. 그 자리에서 오늘의 어버이날임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이제 경로당에 가서 이 봄날은 간다라는 노래를 한 소절 부르고 왔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네. 어수선한 상황에서요. 네, 그래서 기자들 비롯해서 당직자들 모두가 좀 당황하는 모습이었죠. 아무리 그날 사전에 준비되어 있던 발언이 그거라고 하더라도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좀 뭔가 이 최고위원으로서 좀 사태를 수습하고 이제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했는데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신이 이제 준비해온 것만 이제 하고 가겠다라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것이 좀 새정치연합의 현재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결국 의원들 각자 최고위원들이나 이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해답을 찾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것을 봉합할 수 있는 건 문재인 대표밖에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요. 네. 결국 뭐 그렇다고 해서 사퇴를 해야 된다. 뭐 사퇴는 저는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해 뭐 이 김한길 안철수 대표가 730 재보궐선거의 패배로 사퇴를 했는데 네. 주승용 최고위원은 그것과 지금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사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이 당을 수습하는 데는 결국 문재인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주승용 최고위원, 정청래 최고위원 또 그 밖에 이제 뭐 개파라고 할 수 있는 뭐 개파 수장들 아니면 다른 나머지 최고위원들 등을 직접적으로 정치 사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직접적으로 만나서 설득하고 마음을 돌려 세우는 것이 뭐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이죠. 천정배 의원이 광주에서 당선되면서 호남 지역 그쪽 민심의 네네. 원심력이 더 커진 상황인데 지금 새정치연합 자체가 아까 뭐 유승희 의원 노래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생각만 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자기 먹을 것만 찾는 그런 모습을 좀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네. 예, 문재인 대표 리더십 이게 어떻게 발휘될지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재보선보다 재보선 이후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는지가 바로 문재인 리더십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실 뭐 호남에서의 천정배 의원뿐만 아니라 네, 지금 대여 협상들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국민연금 문제, 공무원 연금 개정안 비롯해서 네, 뭐 지금 세월호 시행령이 통과된 국무회의를 통과한 문제 등 현안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 뭐 문재인 대표가 유능한 경제정당 이런 것을 재보궐선거 때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었는데요. 네, 그런 어떤 모토를 무엇으로 하느냐, 당의 운영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이냐, 뭐 보수와 뭐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뭐 또 경제를 내세울 것이냐, 복지를 내세울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하기보다는 지금 네. 당 안의 어떤 목소리들, 당 안의 이런 분란들을 수습하는 것이 가장 좀 우선 과제이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빨리 당내 문제를 수습하느냐, 어떻게 단결할 수 있는 그 단일 대우를 만드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저희가 조금 주제를 조금 바꿔서요. 어제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 당선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눠보죠. 네네. 어제 2차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이종걸 의원이 새 원내대표가 됐는데 이종걸 원내대표의 당선 어떻게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뭐 접전이었죠. 네네. 추대성 의원과 결선해서 66대 61로 5표 차로 이제 신승을 했는데요. 네. 뭐 그러니까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뭐 친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노로 분류되는 의원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4선 의원의 그 수도권 경기 그 안양의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좀 독자적인 행보를 해왔던 인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주류 비노 쪽에서 이제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일정 부분 문재인 대표에 대한 견제 네. 역할도 있지만 그 이종걸 의원 자체가 좀 약간 강성인 면이 있습니다. 네. 이 할아버지가 또 이 독립군 출신이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이력들도 좀 화제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지금 대여 협상력이 필요한 좀 뭔가 대립각을 세워야 되는 상황에서 네. 좀 강경한 사람이 필요한 상황에 또 이 문재인 대표 그 친노를 견제할 수 있는 인물을 이제 찾다 보니 네. 이제 비주류 그 비노 쪽에 이제 결집해서 이종걸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됐다라는 분석이 지금 주도적입니다. 네. 뭐 이종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취임 일성으로 대여 투쟁을 강조를 했어요. 공무원 네,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뭐 그냥 새누리당의 그런 입장이나 이런 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진 않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뭐 새누리당을 비판하면서요. 앞으로 여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좀 더 새정치연합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네. 좀 당 안에 이 분란이 수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원내대표가 이제
대여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강경하게 나갈 경우에는 결국 네. 이제 온건파들, 이제 협상파들이죠. 이제 어떤 강경한 투쟁보다는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쪽에 이 사람들을 설득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렇게 뭐 당내부가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치된 어떤 당의 입장을 만들어내는 것조차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그래서 뭐 이종걸 원내대표도 빠르게 이 지금의 분란을 수습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당의 이 내부 혼란이 수습돼야만 네. 이종걸 원내대표도 좀 힘있게 대협상에 나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싸우러 가기 전에 먼저 집안의 단합 단결부터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신데, 자, 새정치연합의 오늘 두 최고위원의 막말 공방 그리고 주 최고위원의 사퇴, 일련의 이런 소동이라고 할까요? 사태라고 할까요? 이런 게 어떻게 또 정리가 될지, 여기서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가 될지 제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지용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김종술입니다. 직업기자들은 국회나 경찰서 같은 곳에 출입하는데요. 제 출입처는 금강입니다. 매일 차를 몰고 강으로 출근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떼죽음, 홍산성 붕괴, 큰빛 이끼벌레와 같은 특종도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내 주변의 불합리에 분노하고 계신가요? 오마이뉴스에서는 모든 시민이 기자입니다. 저처럼 일개 시민도 세상에 말할 수 있습니다. 시민기자로 활동을 해주세요. 혹시 장윤선의 팟짱과 오마이뉴스를 공짜로 보기 민망하신가요? 매월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10만인 클럽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